자, 이제 오늘부터 jQuery라는 걸 할 건데 jQuery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 라이브러리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얼추 알고 있긴 하죠. 자, 라이브러리란 이제 뭔가 개발자가 자주 쓰는 기능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이거 정리한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라이브러리를 왜 쓰냐? 이거 하나하나를 모든 기능을요 직접 다 만들면 엄청 힘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기라던가 아니면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클릭 처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는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리 잘 만들어 놓은 코드를 갖다 쓰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라이브러리는 우리 요리할 때 왜 밀키트 같은 거 있잖아요. 밀키트가 뭐가 있죠? 뭔가 보통 재료랑 레시피 같은 게 미리 준비가 되어 있죠. 그쵸?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할 때 뭔가 재료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사려면은 이제 뭔가 좀 귀찮기도 하고 그 다음 준비할 게 꽤 많아지죠. 근데 밀키트 사면은 좀 간단하게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이런 기능 같은 거를 쉽게 할 수 있는 도구 상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jQuery라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일단 jQuery는 원래 자바스크립트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이 아닙니다.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jQuery를 쓰려면 얘를 가져와야 돼요. 자바스크립트로만 이 웹페이지를 만들면은 코드가 조금 길고 복잡해지고요. 그 다음 브라우저마다 동작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HTML 요소를 찾고 조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jQuery는 그런 불편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 등장을 했고, 자바스크립트를 좀 짧고 쉽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jQuery로 뭘 할 수 있냐? jQuery 쓰면은 HTML 요소 선택하는 거라던가 버튼을 클릭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이벤트 처리한다던가 애니메이션 효과 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처음 하는 거고,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순수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로 쓰면은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jQuery로 조금 더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조금 익혀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개념은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브러리 개념이랑 jQuery, jQuery는 뭐다? 라이브러리의 일종이다. 그 정도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펜 켜주시고요. div를 3개 만들게요. 그 다음 div한테 width 100픽셀, height 100픽셀, 그 다음 border 10픽셀, solid red. 그리고 지금 가장 분모가 바디밖에 없으니까 일단 바디한테 플렉스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새로운 태그를 하나 배울게요. 버튼 태그입니다. 버튼 태그는
진짜 버튼같이 생겼어요. 그쵸? 자, 버튼이라는 태그가 있는데 얘는 말 그대로 버튼 역할을 한다. 그리고 CSS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로 A 태그처럼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뭐가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은 함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 볼게요. 콘솔 점 클리어, 일단 요거 하나 써주고 펑션 헬로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펑션 헬로. 자, 그 다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console.log 한 다음 여기다 안녕 이라고 쓰면은 나오나요? 자, 함수는요, 여러분, 자,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만들기만 한다고 얘가 실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만들기는 해줬죠? 근데 얘를 실행하려면 어떻게 된다? 꼭 호출을 해야 한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만들었으면 호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이렇게 찍힙니다. 근데 요게 있고 alert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알림창입니다. 요런 거 뭐 예를 들어 로그인 할 때 아이디를 안 썼다거나 비밀번호 안 썼다거나 뭐 그럴 때 이렇게 알림창 같은 거 쓰죠. 이거를 자바스크립트에서 써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ALERT, alert입니다. 이제 새로운 것도 하나 배웠죠. 그래서 얘는 뭐냐, 콘솔 로그, 그러니까 콘솔에 로그를 남기는 게 아니라 경고창을 띄우는 거다. 그래서 얘를 할 때마다 이제 경고창이 한 번씩 뜨는 겁니다. 두 번 하면은 두 번 나옵니다. 100번 쓰면 100번 실행되겠죠. 안 쓰면요, 실행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저는 이 헬로를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호출해줘도 되지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얘가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보세요. 제가 HTML 쪽으로 가서 버튼에다가 한 칸 띄고 on 클릭이라는 걸 할 겁니다. on 클릭. 이거 잠깐 주석 처리해 놓겠습니다. 계속 실행되니까. 자, 항상 이 속성을 쓸 때는 속성명은 속성값이라고 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헬로를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onClick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클릭을 했을 때입니다. onClick, 그러니까 클릭을 했을 때. 자, 여기까지 해보셨나요? 우리가 단순히 JS에다가 헬로 이렇게 호출을 하면은 그냥 JS가 실행됨에 따라 알아서 이게 만들어지고 그다음 호출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딱히 뭘 안 해도 브라우저를 실행했을 때 바로 이게 알림창이 뜹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on클릭을 했을 때 헬로를 넣어놨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만 경고창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할 거는 뭐냐면 단순히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버튼을 누르면 이 세 개의 div를 찾아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채울 겁니다. 자, 제가 자바스크립트에서 jQuery로 넘어가 볼 건데 이게 이제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jQuery를 써야 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자, 참고로 지금부터 할 거는 jQuery가 아닙니다. 우리가 jQuery를 배울 건데 이제 jQuery를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먼저 해볼 거예요. 전통적인 자바스크립트로 이 색깔 하나를 칠해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건 안 따라줘도 됩니다. 일단 변수를 하나 만들어요. ELS라고. 여기는 elements라는 겁니다. elements. 그러니까 이런 element라고 하죠? 이 elements 여러 개니까. 그리고 document. 자, document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원래 약간 변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HTML 문서를 관리하는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주어라고 생각하고 얘한테 이제 get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이 있죠. 점. 얘가 주어와 동사를 가르는 어떤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et은 여기서 약간 타동사처럼 작동을 하죠. 다큐멘트한테 어떤 명령을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물이라고 하면은 다큐멘트한테 물 가져와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물은 없으니까 엘리먼트들을 가져오라고 할 겁니다. 엘리먼트 이렇게요. 여러분 여기서 엘리먼트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엘리먼트입니다. 자, 저는 지금 다큐멘트라는 문서 관리하는 애한테 엘리먼트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s를 붙여줍니다. 여기서는 단수 복수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 이거는 이제 복수형이죠. 여러 개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한 개가 아니라. 그 다음 지금 잘 보세요. 이 HTML 내에 엘리먼트가 몇 개 있을까요? 각 잡고 세보면 많겠죠. HTML도 엘리먼트고 헤드도 엘리먼트고 버튼도 엘리먼트고 div도 엘리먼트고 바디도 있고요. 엄청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만 줬을 땐 얘가 대체 이 엘리먼트 중에서 뭘 가져와야 되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한테 힌트를 줄 거예요. elements by tag name 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요런 거죠. 다큐멘트한테 get element 가져와봐. 근데 태그 이름이 뭐냐면 이라고 하는 겁니다. 태그는 요런 태그 말하는 거예요. 이런 태그 div, 버튼, a, span 이런 태그요.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여기다 써주는 겁니다. 인자값으로 넣어주는 거죠. 사실 얘도 보면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한테 이제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내가 div라는 태그, 그러니까 이런 힌트를 줄 테니까 이런 태그 있는지 한번 찾아와봐 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div인 태그 싹 다 가져와 라고 한 겁니다. 그럼 얘가 어떤 식으로 리턴을 해주냐? 자, 지금 제가 전국 단위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국에 있는 div 갖고 와봐 하면은 이제 소집령이 내려지겠죠? 그 다음 얘네들이 아마 징집이 될 겁니다. 얘네도 div 맞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ELS에. ELS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썼는데
검색되는 DIV가 총 몇 개죠? 몇 개죠? 3개죠, 3개. 잘 보세요. 이런 명령을 내리면요. 이거 꽤 중요합니다. 이런 명령을 내리면 이 3명의 DIV가 지금 발견이 되는데 이 3명이 변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배열 배웠었죠. 배열 ARR 자 10, 20 자 30 이렇게 있을 때요. 자, 이 10, 20, 30이라는 호텔이 어떻게 뭐 지어지고 그 다음 이게 호실마다 이런 식으로 손님이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어쨌건 얘네도 값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작은 변수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안에는 못 들어가요. 너무 커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여기서 따지면은 호텔 지배인이죠. 지배인만 이렇게 한 명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잠깐 설명드렸을 때도 드론이라고 생각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얘네가 이제 드론인 거고 드론을 여러분 막 손으로 진짜 왔다 갔다 하진 않잖아요. 리모컨 가지고 쓰죠. 그쵸? 손으로 막 이렇게 날리진 않잖아요. 드론을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드론 여기 날라가 있고 그 다음 얘를 리모컨으로 조종을 합니다. 얘를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아요.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얘를 관리할 수 있는 지배인만 들어가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한테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div 3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 넣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얘네를 학생이라고 치면요. 학생 3명을 데려와요. 그러면 얘네 3명을 관리할 수 있는 교장을 한 명 넣어줘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ELS에는 지금 몇 명 들어가 있다?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몇 명? 교장 1명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수는 이 3명이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제 이 3명을 여기다 넣을 순 없고 얘를 관리하는 교장만 여기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교장한테만 어떤 명령을 시키면 이 교장들이 어떻게 한다? 학생 3명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 3명한테 뭐 일일이 가는 게 아니라 자, ELS라는 교장을 한 명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얘한테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뭐 얘한테 찾아가서 이 학생 옷 빨간색으로 바꿔 라고 하면은 얘한테 이제 명령 내리고 얘가 알아서 또 이제 학생을 찾아가가지고 옷 바꿔주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요런 겁니다. 이런 거. 관리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얘한테 ELS 해서 0번째 하면은 얘가 관리하는 첫 번째 학생 이렇게 하면 두 번째 학생 이렇게 하면은 세 번째 학생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여러분 이거는 뭐 안 해오셔도 됩니다. 앞으로 뭐 쓸 일 없을지도 몰라요. 어차피 jQuery를 쓰면요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엄청 쉬워질 겁니다. 자, 아무튼 그냥 지금은 이런 내용을 이해만 하시면 돼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일단 0번째 찾아가서 스타일에 백그라운드 컬러 블루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제가 지금 버튼에다가 온클릭을 넣어놨고 온클릭 안에는 헬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헬로가 실행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헬로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일단 div를 찾아가지고 교장 한 명을 만듭니다. 얘네들을 관리하는 교장. 그리고 그 교장한테 0번째 학생 스타일 중에서 백그라운드 컬러 블루로 바꿔 라는 명령이 생기면 얘가 알아서 그 학생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만약에 두 번째 학생을 찾아가고 싶으면 이렇게, 세 번째 학생 찾아가고 싶으면 이렇게. 두 번째죠? 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이런 걸 출력을 해보면요, 콘솔 로그에 지금 뭐 궁금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저 교장이 몇 명의 div를 가져왔는지 렌스라는 걸 쓰시면 됩니다. 우리 렌스도 배웠죠? 길이에요. 이 교장이 관리하는 학생이 몇 명이냐? 3명이라고 뜨죠? 이렇게. 자, 근데 만약에 div가 100개라면요? div가 100개가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각각 div를 찾아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꾸고 싶어요. 그럼 이제 요때 우리가 열심히 배운 반복문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쓸 수 있죠? 자, 여기서 폼은 쓰면 되죠. 봐, i가 0부터 시작해서 i가 어디까지? ELS의 렌스까지. 그러면 얘가 총 지금 3명이 있죠? 3명. 여기가 3으로 변할 거고 0부터 시작해서 0, 1, 2 이렇게 반복문을 돌 겁니다. 그 다음 i 뿔뿔. 여기서 어떻게 한다? 이제 찾아주는 거예요. ELS에 i 번째 하면 처음에 0, 그 다음 1, 그 다음 2 이렇게 돌겠죠? 스타일 찾아서 백그라운드 컬러 블루. 참고로 여기서는 쌍따옴표 써도 되고 콧따옴표 써도 됩니다. 자, 요렇게 하는 거죠. 잘 되죠? 옛날 자바스크립트만 쓰던 디자이너들은 이런 식으로 찾아서 바꿨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일단 논리적으로는 이해되시죠? 왜 이렇게 하는지.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우리 자바스크립트를 통째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CSS에 비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볼게요. 사실 여러분 CSS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백그라운드 컬러 끝났죠? 그쵸? CSS는 요 세 줄이면 되잖아요. 사실 뭐 한 줄로도 끝낼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하면 한 줄이니까. 그쵸? 근데 JS에서는 일단 얘네들 다 부릅니다. 그리고 관리자나 만들고 관리자를 통해서 한 명 한 명 스타일을 바꿔줘야 돼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이제 잠깐 자바스크립트를 쓰려고 하는데 이 초반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겁니다. 뭐가 어렵냐? 사실 이런 함수가 과연 이거 하나뿐일까요? 자, 제가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를 달아드렸거든요. 엄청 많습니다. 쿼리 셀렉터도 있고 뭐 애드 이벤트 리스너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혹시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거 달아드린 겁니다. 우린 jQuery를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쓰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이게. 그래서 jQuery라는 프로그램이 나타난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jQuery는 본래
자바스크립트 기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jQuery를 쓰려면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다 같이 한번 볼게요. 크롬으로 들어가서 사실 저희 jQuery 기초 있죠? 수업 페이지에 cdn.js라고 제가 링크를 달아두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찾아서 들어갈 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크롬 키시고 cdn.js.com 이라고 치시던가 아니면 cdn.js 자, cdn.js 말 그대로 cdn.js 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위에 요게 뜰 거예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cdn.js란 뭐냐면 자바스크립트와 CSS 라이브러리를 인터넷에서 바로 쓰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보통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쓰려면 그걸 다운받고 프로젝트에 넣고 경로 설정까지 다 해줘야 되는데 이 cdn.js는 이 과정을 조금 생략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쓰고 싶은 라이브러리를 고르면 그냥 링크 한 줄만 복사해서 HTML에 붙이면 끝입니다. 자, 여기서 JQ만 검색하셔도 jQuery는 워낙 유명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가장 위에 뜹니다. 자, 그 다음 이걸 가져오는 방법이 이제 좀 두 가지. 마지막 건 안 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알려드릴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첫 번째 연결고리 모양 있죠. 자, 이 연결고리 모양 한번 클릭하면은 주소가 복사될 거예요. 자, 주소가 복사될 건데 요렇게만 나옵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jQuery죠. jQuery의 라이브러리 주소예요. 근데 요거를 그냥 HTML에 딸랑 붙여 놓으면 안 되고 태그 안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외우세요. 자바스크립트의 라이브러리를 쓰려면 스크립트 태그 넣으시면 됩니다. 스크립트 태그. 스크립트 태그에는 src라는 게 있어요. 우리 href 있죠? a 태그에 href 링크 넣는 거죠. 자, 저 스크립트 태그에서는 src가 링크 주소를 넣는 곳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src. 그리고 얘를 항상 HTML 최상단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물론 하단에다 둬도 되긴 하지만 코드펜에서는 그냥 위에다 두세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불러왔으면 꼭 주석 쓰세요. 무조건.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사이트를 만들 때 라이브러리 쓰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엄청 많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구분하려면 이제 주석을 읽어야 되니까, 주석 읽는 게 편하니까. 나중에 이런 것만 뭐 여러 개 있으면 이거 다 읽어야 되잖아요. 얘가 뭐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주석을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가져오는 방법 첫 번째. 좀 귀찮아 보이겠지만 저는 이 방법을 선호합니다. 자, 두 번째, 태그 자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게 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은 점은 뭐냐면 태그 자체를 진짜 가져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뭔 태그에다 넣어야 될지 이걸 헷갈리지 않고 바로 쓸 수 있는데, 단점은 쓸데없는 것까지 같이 불러집니다. 얘네들은 필요 없거든요. 이거 지우시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더 편하신 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링크만 가져와서 직접 태그에다 쓰는 거고, 두 번째는 태그 자체를 가져오는 거고.
자, 근데 여러분 혹시 자바스크립트는 언제 실행이 돼야 되는지 아시나요? 자, 이걸 알려드릴게요. 자바스크립트는 항상 HTML과 CSS가 다 로드된 다음 마지막으로 실행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쓰면요, 이게 아니라, 자, HTML 원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뭐 구조를 굳이 안 외워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눈에 익기 때문에 이건 금방 하실 거예요. 원래는 여기 밑에다 놓는 게 관리입니다. 가장 밑에요. 그럼 왜 HTML이랑 CSS가 다 로드가 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넣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자, 사이트에 있다 칩시다. 있어요. 자, 근데 스크롤 내리다가 한 중간쯤에 여러분이 이미지를 넣는데 이렇게 싹 들어오는 이런 이미지를 넣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스크롤 내렸을 때 쓱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미지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자바스크립트가 먼저 실행이 되면요, 이미지는 파일 자체가 용량이 커가지고 얘가 로드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근데 이미지가 로드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가져와지기 전에 애니메이션이 이미 실행이 돼버립니다. 자바스크립트가 먼저 있으면, 먼저 실행이 되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실수로 이거를 밑에다 안 놓고 위에다 놓잖아요. 자바스크립트가 먼저 실행이 되면서 애니메이션이 마치 동작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죠. 근데 얘도 HTML이 다 만들어지고 그 다음 이미지가 불러와져야지 이런 애니메이션이 화합을 이루면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HTML도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않았고 이미지도 안 불러와졌는데 이제 애니메이션만 먼저 실행이 되면은 마치 우리가 아무런 애니메이션도 없는 것처럼, 없는 그런 사이트를 보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바스크립트는 HTML이랑 CSS가 다 로드가 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져야지 여기에다가 애니메이션을 넣는 건데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애니메이션 뭐 먼저 실행돼요.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마지막으로 실행이 되라고 바디 밑에다, 맨 밑에다 이렇게 넣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헤드에 모아두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실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VS 코드를 쓸 때 이건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드펜에선 가장 위쪽에 두시면 되고, 사실 코드펜은요 굉장히 좋은 온라인 툴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CDN.js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팅스 가시거나 아니면 여기 톱니바퀴 있죠?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JS 밑에다 JS 클릭하시고요. 내려보시면 보이시나요? 서치 CDN.js 요렇게 불러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JQ 검색한 다음에 이거 클릭하고 넣어줬죠. 이렇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세이브 하시면 이거 안 써도 이미 jQuery가 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코드펜을 보시면 자, 한번 보세요. 그냥 codepen.io 들어가 보시면 보통 your work가 먼저 보이고 뭐 팔로잉이랑 트렌딩 이런 게 있을 텐데,
자, 아무거나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뭐 애니메이션이 이런 게 있죠. 근데 라이브러리 불러온 게 없지 않나요? 이런 거 대부분 JS를 여기다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CSS도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CSS 라이브러리를 넣을 거면은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JS 라이브러리를 넣을 거면은 여기서 하시면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CDNJS 가서 붙여가지고 저희가 한 것처럼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근데 겹치면 안 됩니다. J콜을 2번 불러오거나 이런 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코드 같은 거를 가져올 때 여러분이 이 라이브러리를 굉장히 많이 활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 직접 쓰는 코드가 많이 없을 겁니다. 네, 이런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불러와진 게 있는지. 만약에 없으면은 순수 뭐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만 쓴 거고, 있으면은 라이브러리 활용해서 쓴 거고. 근데 뭐 대부분 라이브러리 활용해서 쓴 게 되게 많을 겁니다. 여기도 없긴 하네요. 아무튼 자, 다시 돌아와서 일단 J콜이 지금 이제 불러왔죠.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는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중 하나가 J콜이인 거예요.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J콜이 문법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J콜을 쓰려면 당연히 불러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여기까지 했죠? div 찾고 스타일 찾아서 백그라운드 컬러 바꾸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J콜의 문법을 쓰면요, 이렇게 길게 썼던 거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훨씬 낫죠? 자, 그 다음 여기에 여전히 똑같이 교장이 들어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이 장학사라고 해볼게요. 가정통신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전국 각지 초등학교를 돌면서 초등학교 관리를 해요. 근데 교장한테 보통 장학사가 가정통신문 한번 넘겨주고 떠나나요? 아니면 장학사가 한 명 한 명 면담을 하나요? 난 관리하는 학교도 많은데 한 학교 가가지고 학생 한 명 한 명하고 다 면담하는 거 이상하죠? 가정통신문 만들었으면 보통 교장한테 넘겨주고 떠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지금은요, 이 교장이 통해서 이 교장이 관리하는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 세 번째 학생 일일이 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J쿼리를 이렇게 쓰면요, 학생을 관리하는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난 교장이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일일이 이렇게 찾아다닐 필요 없이요, 이럴 필요 없이 els.css 이렇게 하면 끝나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자, ELS가 그러니까 주어고 CSS가 그러니까 동사입니다. 여러분, ELS에 학생이 3명 들어있나요? 아니면 1명 들어있나요? 1명 들어있죠? 그쵸? ELS는요, 여러분, 엘리먼트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교장한테는 CSS도 없어요. 근데 이 교장은요,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ELS에 CSS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면은, 아, 내가 아니라 내가 관리하는 학생 3명한테 전파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몇 마디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얘가 관리한 학생이 100명이든 뭐 1000명이든 그냥 단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가요? 포문으로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지 않나요? 백그라운드 컬러도 그래요. 아까 전에 백그라운드 컬러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거 본 적이 없죠, 여러분? CSS 쓰면서 이렇게 쓴 적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문법은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용어로 CSS를 말하려면 이거 다시 배워야 됩니다. 물론 어떤 규칙성이 있긴 하지만 다 달라요. 이렇게 쓰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잖아요. 우리는 이게 편하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만든 교장은 꽤 똑똑한 교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알아서 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정까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평소 CSS를 쓰듯이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꽤 쉬워졌죠? 근데 잘 보세요. 더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결과 어떤가요? 위랑 아래랑 결과적으로 다른가요? 똑같죠? 그러니까 어차피 계산되는 거 한 번 담아서 리턴을 하나 아니면 그냥 바로 계산해서 리턴 하나. 근데 이럴 때 여러분 굳이 담을 필요 있나요? 그냥 리턴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거나 지금 똑같다는 거 아시나요? 그럼 이런 계산을 할 땐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쓰겠죠? 그쵸? 자, 이런 것처럼 잘 보세요. 우리가 교장을 만들고 여기다 담았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ELS에 CSS. 근데 이렇게 만들면요, 뭐 굳이 안 담고 바로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럼 어떤가요? 정말 읽기 쉬운 형태가 되지 않았나요? div 찾아서 CSS의 백그라운드를 블루로 바꾸겠다. 얘는 뭐다? 얘 있죠, 얘. 이 달러 표시. 얘는 교장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뭘 관리하는? div를 관리하는. 걔한테 무슨 명령 내린다? CSS 명령 내린다. 어떤 명령?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아니 블루로.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포문으로 막 길게 하던 게 이런 식으로 쓰던 게 이제 어떻게 된다? 요거 한 줄이면 끝난다. 잘 되죠? 이래서 jQuery를 쓰는 거예요. 이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웃기셨어요? 이게 컴퓨터가 안 켜져가지고 이게 중단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jQuery를 써서 이제 요렇게까지 많이 줄여놨습니다. 여기. 근데 이제 요걸 보시고서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요런 문법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좀 익숙하시죠? 이거. 얘는 그냥 함수명이 이제 호출하는 거고, 그 다음 인자로 div를 넣어준 것 뿐이고, 그쵸? 얘도 똑같습니다. 함수명이 그냥 이런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뭔가 함수가 아니라던가 아니면 뭐 특수한 능력이 있다던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이 div 찾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래서 어떤 거를 찾을 때는 저 달러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쓰면은 얘도 가능하죠. 자, 버튼에 있던 속성 지워주겠습니다. 더 이상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함수가 실행이 안 되겠죠. 근데 이 JS 안에서 버튼을 찾는 방법 이제 조금 아시지 않겠나요? div를 찾을 때는 우리 이렇게 찾았죠. 버튼 찾을 때는 우리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똑같이 버튼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클래스를 만들었다. 자, 클래스를 썼어요. 뭐 btn이라는 클래스를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찾을 때도 똑같이 .btn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만약에 클래스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CSS에서 쓰듯이 똑같이 태그면은 그냥 버튼, 클래스면은 .btn. 만약에 얘가 id면요? id면은 샵 btn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쓰는 거는 우리 CSS 선택자 쓰듯이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자, .btn으로 할게요. 한테 .click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속성 값으로 쓸 때는 onClick으로 쓰셔야 되고요. JS에서 얘를 클릭하고 싶으면 그냥 클릭이라고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다가는 헬로 라는 이름만 넣어주시면 돼요. 소괄호 빼고 요렇게. 되셨나요? 그 다음 이런 것도 있습니다. 클릭도 있고 DB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BL 클릭. 얘는 더블 클릭입니다. 버튼을 2번 눌렀을 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우스 엔터. 마우스 엔터는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이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죠? 자, 헬로가 있고 헬로2가 있어요. 헬로2. 자, 얘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비워놔요. 마우스를 올렸을 땐 헬로가, 마우스 리브. 자, 헬로2가, 마우스를 뗐을 때 헬로2가. 그러면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마치 호버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마우스 엔터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 마우스 리브는 마우스를 뗐을 때, DBL 클릭은 더블 클릭, 클릭은 한 번 클릭.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응용 되기 쉬워요.